문제되는 행위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세 조종하고 부정거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 상품의 매매가 성황에 이르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하는 매매를 하거나 그러한 매매의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제 이러한 행위 유형에 관해서는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 어느 정도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행위인데 이게 항상 그래요. 그 대놓고 이제 범죄 행위로까지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합법인지 위법인지 그 경계선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어렵기도 하지만 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지죠. 이제 그거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하는 주장을 더 강력하게 펼칠 여지가 있는 거고, 이제 아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자를 기소하려는 이제 검찰 등은 이제 이거가 그거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될 수는 있겠다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스푸핑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모멘텀 이그니션이라든지 레이어링 앤 스푸핑 그리고 스모킹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는 객관적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 그 행위 자체의 요건은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매매 같은 경우에 특히 전자적 선행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것까지는 이제 범죄로 보는 건 좀 오바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거래 유형이 아니더라도 그 거래 태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보다 보면은 이거 시세 조정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하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주체가 이제 금융이고 금감원이고 그리고 검찰이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 행위를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서 고빈도거래에 관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에 관해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해볼래 하는 식으로 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 목적이 있다고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황 같은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가 완벽하게 이거를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이런 것까지 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입증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좀 경감이 되죠. 그 고려되는 간접 사실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예일 뿐이고 이제 정말 다른 걸 여기에서는 리스트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도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 같은 거가 있는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알고리즘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서는 알고리즘 개발 이용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알고리즘에는 그 사람에게 고의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좀 분석적으로 투명성이 높아서 개발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알고리즘이 개발된 이유 자체가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정황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요. 뭐 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카톡 같은 거를 분석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그 목적이 매우 쉽게 인정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개발자 이용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를 한 바 없이 알고리즘이 지가 멋대로 자기 신의 목표인 최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개발자 이용자가 그런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올리고자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알고리즘에 대한 개별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개발자 이용자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주관적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이제 일회성으로 일어났으면 그건 정말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조금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제 이걸 묵인을 하고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자, 이제 아까 주관적 요건이 의사표시를 한 거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호가를 제출하는 주체는 거래소 회원이지, 거래소 회원의 고객,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거래소 회원에게 주문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이제 호가 주문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해서 일반 투자자가 선물 매매 과정에서 허수성 호가를 제출한 다음에 해당 호가를 지속 반복적으로 취소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거 법 규정을 잘못 적용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그 주장을 많이 하기는 할 텐데, 일단 이거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 투자자로서는 이제 시간과 돈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나쁜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 공급이나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시세 조정이나 보정거래 행위가 주관적 요건이 입증되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문제 삼을 수 없을 때 이거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위정보 전파 시에는 그래도 시세 조정이나 보정거래에 이제 얽힐 수가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튜브로 하면은 어떨까요? 유튜브는 이제 수신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는 않는데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뒷광고 네,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뒷광고 등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제 그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 창출하는 거는 이제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수수되는 대가와 달리 대가 수령이 간접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유상 영업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를 유상 영업행위라고 보려면은 이제 실제로 채널이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그 비디오 하나 보는 조회자 수 자체도 이제 어마어마하고, 이게 또 이제 지속성 있게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유상 영업 행위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죠. 그리고 보통 그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3%처럼 이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뒷광고 등에 의한 광고 수익의 존재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대가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여기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별 문제 없었죠. 그리고 특정인에게 1대1의 개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규정된 그 정의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얄짤없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 방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자문도 아니죠, 솔직히 그냥 개별적으로 친하니까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하고 이제 오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카피 트레이딩 있잖아요.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와 동일한 주문이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되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자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이 투자 판단 권한이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업자라고 하면 그 이제 트레이더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돼서 투자자의 의사 결정 없이 이제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와 동일한 주문이 이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일임업에 해당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별도로 투자자문업과는 이제 다른 내용이 등록을 처리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충족해야 되는 이제 특히 자본금 요건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AI를 통해서 자동 매매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투자 판단 권한이 그 투자자에게
이제 벗어나서 업자에게 이제 이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 일임업에